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준 5급 교과서 한자어 12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박물관은 넓을 박, 만물 물, 객사 관으로 역사, 민속, 산업, 과학, 예술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전시하여 사회교육과 학술 연구에 도움이 되게 만든 시설을 말합니다. 넓을 박을 보겠습니다. 넓을 박은 열십과 펼부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펼부는 각골문을 보면 오로지 전과 매우 흡사합니다. 실패의 아랫부분에 실패추만 빠져 있습니다. 실패추는 배의 강도를 높이고 배우를 촘촘하게 할 수 있는 후대의 발명품입니다. 그래서 펼부는 배를 짜기 전에 실을 실패에 감아 배틀에 걸고 배짤 준비를 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에 완전수를 의미하는 열십이 더해진 넓을 박은 배짜기처럼 전문적인 학식을 폭넓게 갖춘 것을 말합니다. 넓다, 깊다, 많다, 넓히다 등의 의미입니다. 만물 물을 보겠습니다. 만물 물은 물건 물이라고도 하는데 소우와 하지 말라는 뜻의 말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소우는 뿔이 달린 소의 얼굴 모양을 그린 글자이고요. 말물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카리 모양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만물 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가장 큰 가축인 소를 칼로 죽여서 희생 제물로 바치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원래는 제물로 쓰인 특별한 물건이라는 뜻을 나타낸 것이었지만 점점 일반적인 물건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물건, 만물, 사물 등의 뜻입니다. 객사관을 보겠습니다. 객사관은 집관이라고도 하는데 밥식과 벼슬관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밥식은 각골문은 이런 모습입니다. 받침대가 있는 밥그릇과 뚜껑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데서 밥이라는 의미와 함께 음식, 먹다 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벼슬관은 집면과 언덕부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언덕 위에 지은 집이라는 의미로 옛날에는 지대가 높은 곳에 주요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벼슬관은 관청과 거기서 일하는 관리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벼슬, 벼슬아치, 관청, 기관 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객사관은 밥식과 벼슬관이 합해져서 관리들이 기거하는 곳을 의미해서 객사나 관사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은 넓을 박, 만물 물, 객사관으로 역사, 민속, 산업, 과학, 예술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전시하여 사회교육과 학술 연구에 도움이 되게 만든 시설을 말합니다. 역사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역사는 지낼 역, 역사사로 인간 사회가 거쳐온 변천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지낼 역을 보겠습니다. 지낼 역은 세월역과 발을 의미하는 그칠 지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세월역은 지범과 두 개의 벼화가 합해져서 농작물을 수확해 창고에 쌓아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낼역은 걸어온 발자취가 쌓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로 지나다, 겪다, 세월을 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사를 보겠습니다. 역사사는 이런 모양이 변화된 글자입니다. 아래의 새스랑 모양은 손을 그린 것이고요. 손가락 5개를 3개로 표현했습니다. 그 손이 필기도구를 잡고 있는 형상으로 어떤 일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분율은 붓을 강조한 것에 비해서 역사사는 붓을 들고 있는 사람을 강조한 글자로 글을 쓰는 사관, 문인을 의미했는데 후에 사관이 쓴 글인 사기, 기록된 문서, 역사 등의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지낼 역, 역사사로 인간 사회가 거쳐온 변천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연표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연표는 해년, 겉표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일어난 순서에 따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해년을 보겠습니다. 해년은 벼화와 사람인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벼화는 벼가 여물어서 고개를 숙인 모습을 형상한 글자이고요. 각골무늬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벼나 곡식, 모 등의 뜻을 나타냅니다. 사람이는 각골무늬 모양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팔을 앞으로 내밀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해년의 각골무는 이런 모양으로 벼화와 사람인이 위아래로 결합된 글자입니다. 지금은 모양이 많이 변해서 잘 알아볼 수 없지만
돛단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을 그린 글자이고요. 이는 추수를 했다는 것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뜻해서 해, 나이, 새해 등을 뜻하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겉표를 보겠습니다. 겉표의 소전은 이렇습니다. 옷을 뜻하는 옷의 중간에 털모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모습이 조금 바뀌었지만 자세히 보면 보이기도 합니다. 겉표는 옷의와 털모가 합해진 글자로 옷에 털이 있는 모습으로 털옷을 뜻합니다. 털옷은 겉에 입는 옷이기 때문에 겉, 바깥, 겉으로 나타내다, 나타내는 표 등의 의미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표는 해년, 겉표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순서에 따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도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지도는 땅지, 그림도로 지구 표면의 일부나 전부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평면 위에 나타낸 그림을 말합니다. 땅지를 보겠습니다. 땅지는 흑토와 어조사 야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어조사 야는 달을 타와 어원이 같은 글자입니다. 어조사 야와 달을 타의 금문과 소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금문은 모양이 같은데 소전에서 약간 분화되었습니다. 달을 타는 뱀사라고도 하는데 뱀의 머리가 넓적한 코브라를 그린 것으로 다른 뱀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어조사야는 그래서 원래 다르다는 의미였는데 뱀의 몸이 길게 꿈틀대며 움직이는 모습에서 잇달다라는 의미가 생겼고 길쭉하고 뾰족한 꼬리로 끝나는 데서 끝맺음을 의미하는 어조사로 확장되었습니다. 무엇이다, 느냐, 도다, 구나 등과 같이 문장의 끝에 끝맺음을 하는 조사로 쓰입니다. 땅지는 야의 다르다는 뜻에서 흑토를 추가하여 일반적인 땅이 아니고 식물을 심어 자라게 하는 땅을 의미합니다. 흑토는 땅에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어조사 야의 무엇이다 라는 의미를 사용해서 흙이다 라는 의미로 흙으로 이루어진 땅을 뜻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림도를 보겠습니다. 그림도는 마을 비와 에워쌀 위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마을 비는 더러울 비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곡식 창고가 세워진 지역을 나타내는 글자로 성 변두리에 있는 마을을 뜻하며 여기에서 변방이라는 의미가 생겼습니다. 또한 중심이 되는 도읍에서 떨어진 변두리라는 의미에서 비천하고 비루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워쌀 위는 사방이 성으로 둘러싸인 모양에서 도읍으로, 도읍은 나라의 중심된 성이라는 뜻에서 다시 나라라는 의미로 확장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림도는 중심 도읍을 뜻하는 에워쌀 위와 변방 마을을 뜻하는 마을 비가 결합되어서 도읍과 변방, 즉 나라 전체를 그린 지도라는 의미에서 그림이라는 뜻이며 이 지도를 보며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미리 생각하다, 대책과 방법을 세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꾀하는 것이라는 뜻의 의도나 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꾀한다는 의미의 도모가 이러한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도는 땅지, 그림도로 땅을 그린 그림이라는 의미로 지구 표면의 일부나 전부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평면 위에 나타낸 그림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 5급 교과서 한자어 12번째 영상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박물관은 넓을 박, 만물물, 객사관으로 역사, 민속, 산업, 과학, 예술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전시하여 사회교육과 학술 연구에 도움이 되게 만든 시설을 말하고 역사는 지낼 역, 역사사로 인간 사회가 거쳐온 변천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연표는 해년, 겉표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일어난 순서에 따라 표로 정리한 것이며 지도는 땅지, 그림도로 지구 표면의 일부나 전부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평면 위에 나타낸 그림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준 5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